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로만 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10월 달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왼팔 오른팔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됐지요. 그 다음에 정진상 출국 금지됐지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서 있는 그 발밑에 양쪽 다 땅굴을 파고 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용 왼팔, 정진상 오른팔 했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의 등에 표창을 꽂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극도의 내부 불안.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사실상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부터 뇌관으로 지목돼 왔던 폭탄이 언제든 꼭 터지고 말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됐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녁 때 3, 3, 5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이 구속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트 이재명.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은 약 7, 8가지 정도가 아주 긴박하게 수사 대상이고 기소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 공표사실, 허위 공표사실 유포, 대장동 유래 신도시 특혜비리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대선 캠프 사용 의혹. 이 중에 절반만 기소가 된다고 하도 사실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169명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동조화되고 있다. 가장 염려했던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재명 리스크가 169명 제1야당의 동반 침몰이 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169명이 함께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혼자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위세가 등등한 169명 슈퍼 야당, 이것도 빗발하게 되는 겁니다. 169석의 이 여소야대 프리미엄, 이것이 전부 다 씻겨나가고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큰 게 있는데요. 이른바 재정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이 선거 보조 비용으로 민주당이 줬던 434억 이 돈을 다 토해놔야 됩니다.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434억.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런 거 싹 다 팔아도 얼마냐? 424억밖에 안 됩니다. 10억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이건 역시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물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커다란 재정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고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특히 10월 18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첫 공판 준비기일 때 이재명 측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작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 침탈이다, 이런 얘기를요, 낮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고는 있지만 밤에 돌아가면은 절대 그런 현실 감각 제로인 그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 수사다라고 이재명이 외치면 외칠수록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용, 정진상, 유동규 지금 유죄로 드러난 사실이 하루 이틀 가면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걸 조작 수사라니 그게 가당한 얘기 같아?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다음 단계를 이 위험 부담을 그냥 이대로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은 단일 대우는커녕 지금 내부에 그 부글부글 끓는 이 불안, 이것을 단속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내년 초에 들어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뒤면은 내년 초입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문재인의 복심, 그 다음에 친노, 친문의 적자,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내년에 석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김경수 이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런 비상 상황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명 야문, 낮에는 이재명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는 척 했다가 저녁밥 먹으러 가서는 그때부터는 친문계, 야 다음 단계 어떻게 하지? 이재명 구속 수감되면 어떻게 하지?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홍영표, 전해철, 친문 핵심 따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청와대 출신이었던 윤건영 의원,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소통 채널로서 그쪽에 뭔가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교도소에 지금 면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경수 교도소 쪽으로 면회를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재명에게 어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태가 오면은 그러한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명계, 친문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친명계도 그렇고 친문계도 그렇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친문 세력은 이미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친문은 여전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노무현, 제2의 문재인, 이걸 배출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자기가 다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친문계는 천만의 말씀, 이재명은 분명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곧 꼬꾸라진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전 대표다, 김동연 경기지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도 사면 복권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재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막판 지원 사격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입이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친문계에서는 이재명이 혼자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아니 대통령 후보했지.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나갔지. 당대표까지 했지.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을 함께 물귀신처럼 붙들고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지. 빨리 이재명 손절해야 된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2027년 대통령 선거 가기 이전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 공천 싸움. 만약 친명계가 친문을 배제하려고 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지금 지역구는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의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고 확신을 하는 순간 친문계는 바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 거사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만 전제로 놓고 지금 그 김경수의 출소가 메가톤급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게 사면 복권을 할 수도 있다. 김경수는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문재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던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뭐 돈을 뭐 착복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윤과 친명 결국은 이 2024년 선거는 친윤석열과 친이재명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반절쯤 있는가 하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쪼개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파전 비슷하게 될 것이다. 친윤계, 친윤석열, 친명계, 친이재명, 친문재인, 아니면 친김경수, 친이낙연. 민주당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정치 구단,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구단, 그분께서도 한 사석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반드시 쪼개진다. 반드시 쪼개진다. 두고 봐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